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의 하이라이트,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세 분 다 김씨네요. 그래서 삼김과 일송이 진행하는 그런 토론이 되겠고요. 아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일반 대중들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우선은 우리 김영일 팀장님, 김원상 팀장님, 김성호 파트너님 해가지고 회사와 자기소개를 간단히 먼저 하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실장부터.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그 국내에서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날 핀테크의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라운드 X는 저희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클립이라는 카카오톡 내에 있는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카카오 이제 자회사로서 블록체인 영역에서 한 지금 2년 이상, 3년 가까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라운드 X에서 전사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 저는 기존에 이제 금융권에서 있다가 현재 지금 올해부터 그라운드 X에 합류해서 지금 현재 전사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김성호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시트 파트너 김성우이고요. 해시트는 2016년부터 개인 투자로 시작했던 창업자 3명이서 이제 만들었던 회사고요. 2017년, 18년도에 그 크립토 붐과 함께 빠르게 성장했던 한국과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둔 크립토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말에는 이제 1,200억짜리 펀드, 벤처 캐피탈 펀드를 만들면서 저희가 그냥 크립토 펀드에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있는 되게 다양한 벤처 회사들, 블록체인 기반의 벤처 회사들에도 투자하는 그런 벤처 캐피탈로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구성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런 다날도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그라운드 엑스도 왔고, 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해시트 또 왔고, 그래서 앞으로 토론을 할 때도 이제 각 자기 회사가 갖고 있는 주된 오디언스를 항상 염두에 두고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날 같은 경우나 그라운드 엑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다른 플랫폼들, 다른 그런 프로젝트들, 이런 데들이 이제 주된 오디언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시트 같은 경우는 한편에서는 투자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오디언스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해시트 같은 그런 우리나라 최고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서 토론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불 결제, 페이먼트에 관련된 주제가 이제 다날에서 발표를 해줬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NFT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토론도 이제 페이먼트를 제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NFT를 하고, 세 번째는 메타버스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합쳐서 종합 세션으로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들을 잘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페이먼트를 먼저 시작하겠는데요. 페이먼트는 이제 다날 김영일 실장님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페이먼트를 코인으로 할 때 있어서 가격의 그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는 그런 반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지금 이제 CBDC가 이제 각국이 다 논의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코인이 그 CBDC랑 경쟁해서 페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일단 가상자산의 결제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에 사실 집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결제 가능한 수단이 가상자산밖에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 가격 변동성은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큰 크리티컬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상자산을 단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소비자의 선택에 이제 달려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자산의 변동성을 반영해서 사용자가 결제 시점에 자신이 결제하기에 가장 유리한 화폐로 결제하면 되거든요. 가장 유리한 자산으로 결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다양한 가상자산들을 저희 서비스에서 취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사용자가 다양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결제하는 시점에 그냥 가장 유리한 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거고요. 그리고 CBDC와의 경쟁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돈이라고 하는 화폐가 나왔다라고 해서 다른 자산과 경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제 지불 결제 수단의 하나로서 그냥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다른 자산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결제 서비스에서 봤을 땐 저희는 자산으로 결제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산의 목록에 CBDC는 추가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자산 목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부동산이 나왔을 때 현금의 가치가 훼손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이 나왔다라고 해서 달러나 원화의 가치가 훼손되진 않았듯이, CBDC가 나왔다라고 해서 뭐 그 결제 서비스 입장에서 다른 뭐 비트코인이나 뭐 페이코인이 CBDC와 경쟁해야 되냐라는 관점 자체를 저희는 사실 저희 논의 아젠다에서 사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때, 그러면 다양한 가상자산들, 뭐 말씀하신 CBDC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저희는 지금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원대한 포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근데 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호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일 수는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라운드엑스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CBDC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1순위로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그라운드엑스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CBDC 그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그 일단 먼저 뭐 CBDC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일단은 그 CBDC는 저에게 의미는 이렇습니다. 뭐 기존의 그 제도 화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위 제도 화폐의 장점, 그리고 기술 화폐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대체 화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분산 원장 기반의 소위 뭐 코인이라고 하죠. 이것의 장점을 이제 융합하는 되게 좋은 그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 화폐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정책 운용이 가능하다든지, 통화 안정을 통해서 경제를 뒷받침한다든지, 이런 안정적인 통화, 원래 본질적으로 이제 통화가 해야 되는 안정적인 이런 제도 통화의 어떤 장점과, 또 프로그래머블하고 거기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넣을 수 있고, 또 그 운용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이런 디지털 화폐의 장점을 융합할 수 있는 좋은 시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뭐 기술 기업으로서 사실 저희는 이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떤 의미 있는 프로젝트의 어떤 기획과 실행을 해본다는 것 자체는 저희에게는 굉장한 레퍼런스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뭐 온보딩이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 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페이먼트는 이런 그 디지털 어떤 CBDC를 통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결제 인프라는 다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계로 느꼈던 그런 아까 말씀하신 뭐 유동 그 이런 뭐 가치 변화 때문에 뭐 페이가 잘 되어지지 않는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한계를 어떻게 보면 CBDC가 해결할 수도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인프라들이 오히려 이런 디지털 화폐 사용을 촉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그 클레이튼이 좋은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CBDC에 있어서는 사실은 경쟁이 좀 뒤져 있었고 중국이 대단히 앞서 있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시트는 이제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이 페이 비즈니스 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페이먼트를 주된 역할로 하는 그런 코인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내지는 CBDC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된다고 보면 저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코인, 상장된 코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변화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비트코인의 매력은 저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CBDC가 들어서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다른 요소들은 이를테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될 것인지, 뭐 CBDC 같은 것들이 도입되면 어쨌든 페이를 주된 역할로 했었던 여러 코인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투자자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CBDC 자체가 뭐 논란이 이런 이슈가 된지는 한 2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면서 우리도 뭐 저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미국도 이제 중국이 그렇게 가는 거를 보고 우리 디지털 달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다가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조금 기조가 바뀐 게 이더리움 상에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은행들은 그런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달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중국이 만들고 있는 그런 CBDC의 그 방향성과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CBDC가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는 그런 원화를 그냥 대체하는 정도에서 멈추면은 반드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하는 것처럼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가고 그리고 더 많은 그 활용처를 민간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지 이 CBDC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결제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호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쓸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도권에서 본다면 홍콩에서도 민간 은행 세 군데에서 홍콩 달러를 다 따로 만들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주로 쓰는 은행에서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상에서도 지금 뭐 USDT, USDC 그리고 이제 테라의 UST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그 디파이 서비스나 메타버스 서비스에 따라서 내가 결제 수단을 어떤 걸 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민간에서 혹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그런 형태로 저는 그 결제가 발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화폐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물론 페이코인 같은 그런 코인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그다음에 CBDC도 있고 그래서 통화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번에 중국에서 나온 그 CBDC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기술도 다 이를테면 이제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그런 코딩 기능까지도 다 구현해가지고 이제 CBDC를 운영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는 엄청난 그런 화폐 전쟁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전략을 잘 세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에 CBDC 선정이 된 그라운드 X가 또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2 주제하고 제3 주제를 합쳐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NFT하고 메타버스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해시트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니까 아까 이제 굉장히 흥미롭고 다양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프로젝트야. 나는 어떻게 하면 해시트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굉장히 핫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나 해시트가 어디 투자하는지 좀 보고서 나도 따라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시트가 보는 그런 매력적인 NFT와 메타버스 프로젝트로서 투자자로서. 예. 저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뭐 보는 관점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장 항상 나오는 얘기는 결국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과 기존의 이제 게임과 다르다는 거를 표현을 할 때 여태까지 게임 회사들은 모든 거를 만들어 놓고 유저들한테 제공하는 소위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디즈니랜드와 같은 그런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여기서 아무나 이제 이거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획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걸 또 다르게 비유를 하자면 메트로폴리스 도시와 같은 형태인데요. 그래서
예전 비즈니스는 디즈니랜드라면 지금의 형태는 도시와 되게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NFT와 이제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되게 다양한 자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철학적인 이해를 굉장히 잘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이게 글로벌하게 굉장히 그 일관적인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내에 있는 창업자들을 봤을 때 가장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점은 글로벌 컨텍스트가 굉장히 부족하다. CBDC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사실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그 원화, 뭐 위안화를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중에 성공한 비즈니스도 거의 없고요. 거의 글로벌한 어떤 디파이, 글로벌한 어떤 NFT 프로젝트를 따라서 혹은 거기에 이제 같이 협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냈을 때 성공하는 사례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이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라고 보는데 좀 더 글로벌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그 글로벌 커뮤니티가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에 저희는 관심이 굉장히 많고 많은 창업자들을 한국에서 키워내서 글로벌로 진출을 하고 싶습니다. 예, 김원성 팀장님. 네. 일단 그 메타버스나 이제 NFT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NFT는 메타버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그 물론 이제 꼭 NFT가 아니어도 사실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고유한 키값으로 뭐 KYC 잘하면 뭐 그 정해진 유니버스 내에서는 뭐 그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가진 의미는 확실히 아까 말한 그런 인터오퍼러빌리티 그리고 그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누구냐 그리고 준비되어 있냐. 사실 저희 그라운드엑스는 NFT가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최대한 갖추는 데 저희는 좀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메타버스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구찌 같은 기업들이 뭐 벌써부터 그런 이제 초석을 깔고 있죠. 자신의 디지털 NFT 패션들을 이제 뭐 메타버스에 이제 던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데 있어서 그런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이런 기술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비기술 기업들이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툴을 제공하고 밸류체인별로 길목을 지켜서 그런 데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저희 좀 그라운드엑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뭐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메타버스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다양한 마켓플레이스가 나오고 플랫폼이 나오듯이 이제 다양한 이제 한 개의 서비스가 뭔가 이제 세상 뭐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기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의 교환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클레이튼에서 발행된 NFT가 이더리움에 있는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뭐 특정 뭐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NFT들이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다양한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제 과정을 하나를 놓고 보면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엔 모두가 교환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가 쉽게 한 곳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NFT 플랫폼과 다양한 메타버스에 있는 자신의 이제 그런 자산들을 좀 쉽게 확인하고 그것들을 좀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날 내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다날 역시도 지금 일단 메타버스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다날 핀테크와 페이프로토콜 AG라고 하는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일단 국내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일단 그룹사 차원의 이제 그런 상호 연계성을 고려해서 지금 서비스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시간이 사실은 됐지만 이 오디언스를 위해서 서비스 질문을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만 대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순서를 바꿔가지고 자 페이코인 사도 좋나요? 이게 결국은 이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속에서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부분과 이어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저희는 그 교환의 중심에서 페이코인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뭐 다양한 자산들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매개체로서 저희는 페이코인을 활용할 생각이고, 그 페이코인들이 다양한 블록체인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금 일단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현실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 활동들을 블록체인 내에서도 좀 쉽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페이코인의 확장성을 좀 많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레이에 대해서도 1분 이내로 클레이를 네, 뭐 할까요? 뭐 저는 주변 지인이나 뭐 다 질문을 많이 듣긴 하지만 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알았다면 제가 뭐 훨씬 부자가 됐겠죠. 네, 하지만 다만 확실한 건 뭐 저희가 클립 드랍스 낸 것처럼 좀 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많이 낼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클레이를 많이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아마 클레이가 여러분을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호 파트너님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이제 보고요. 어떤 식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기를 권합니까? 저희는 뭐 다양한 그 분야에 당연히 투자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한국에서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좀 NFT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한국이 뭐 금융의 중심지냐라고 했을 때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 뭐 뉴욕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어떤 금융의 중심지였는데 컨텐츠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NFT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의 뭐 웹툰이라든지 뭐 다양한 IP들, 게임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잘 NFT화해서 이런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팬덤, 그 커뮤니티를 잘 자극한다면 이쪽에서 분명히 어떤 전 세계 1등의 어떤 NFT 프로젝트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다양한 회사들을 실제로 많이 인큐베이팅하고 그리고 이런 글로벌 커뮤니티와 연결하면서 투자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블록체인의 최대의 문제는 매스 어덥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블록체인도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지?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디파이, 탈중앙화된 금융에서 많은 그 비즈니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돈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게 이제 급격하게 NFT 그리고 메타버스 이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매스 어답션이 이제 생기고 있다. 그리고 그 분야는 디파이, NFT, 메타버스 등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권하면서요.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